미래에셋증권이 오늘 시가 대비 급등하는 출발을 보여주면서 윗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는 두 개가 있었는데 미국에 동전이 좀 빨리 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 급등을 보였는데 G7에서 비축률을 풀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시가 갭 상승을 오늘 시장은 들었고 미래에셋증권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봤을 때 반등의 고점을 높이지 못했다라는 거, 이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제가 시장을 보는 관점은 간단하다. 첫 하락이 급하게 나왔다 반등이 나오지만 이 반등은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반등으로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첫 하락은 첫 번째 기회가 되고 두 번째 밀려가지고 어느 자리가 잡히면 그 자리가 두 번째 기회가 될 건데, 두 번째 기회는 이거는 가져가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첫 번째 조정은 단기 차익을 챙기는 형태로 보자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 제가 급락 매매 기법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매수 접근을 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틀 후, 3일 후에 이 고점이 나왔을 때 관리를 해보자. 전 종목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빠질 거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흐름은 기간을 드릴 수 있고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으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오늘 뉴스 하나 때문에 올라왔죠. 근데 또 뉴스가 종전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더 추가적으로 튈 거냐, 그렇게는 보지 않고, 그리고 종전이 지금 됐습니까? 아니죠. 제가 일전에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시절을 한번 잠깐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쭉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나왔냐면 2월 24일 정도, 이 정도 가격대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전쟁이 터지기 바로 직전까지는 공포에 의해서 많이 빠져요. 그리고 나서 갭상승이 지금 많이 보이죠, 지수가. 뉴스 하나에 올라가고 뉴스 하나에 떨어지고 지금 같은 시장에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하락 추세에서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빠져가지고 올라오다가 결국에 이 저점 구간에서 빠졌다고 회복하는 그림인데, 지금 지수는 어떻습니까? 지수는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 급락이 떨어졌고 다시 반전이 나오는데 유지선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하루 정도 십자라든지 위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밀려지면서 테스트하는 구간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하락할 때 테스트를 겪듯이 상승할 때도 테스트를 겪고 그 테스트를 이겨내야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하락 구간에서 이 테스트를 대부분 못 이기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 주방향성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정의 구간이 상승이나 하락이나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그렇다고 볼 때 미래에셋증권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주고 다시 반등, 이런 기간을 걷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역전 밴드는 그래도 버텨주니까 따라 올라오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하고 비중을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지금 관점에서는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고점을 만들지 안 만들지, 미래에셋증권만 갈지는 어떻게든 사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장을 따라간다는 증권주와 거래소의 큰 종목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래소, 코스피의 흐름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 타점을 오늘 보내드린 거고, 미래에셋증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격이라는 걸 잘 봐야겠죠. 시장 변동성 우선 체크하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격과 또 중요한 세력 가격까지도 구했었죠. 근데 세력 가격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기술적인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마디가는 11,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7,700원에서 6,600원 정도 수준, 그리고 그 아래쪽에 5만, 이번에 저가 수준이었던 이 구간대까지 밀릴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밀리는 과정이 올 때까지는 이 구간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변동성이 있으니까 조금씩 위에 올라오면 털어주고 아래쪽에서 비중을 다시 실는, 이런 식으로 관점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아래쪽에서 계속 가져와다가 이걸 꾸준하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보여요. 제 말은 이런 구간에서 가져왔거나 단기적인 전략으로 지금 미래에셋증권을 앞으로 저도 10만 원은 넘겨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어느 저점에서 잡아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까지 간다라고 저랑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물량을 좀 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그 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앞으로 응원하시는 분들 또 이 내용들 여러분들 이해되셨으면 구독과 한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신고가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마디가는 11,000원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 상승폭은 5만원이 뭐냐 2만원대에서 75,000원대까지 77,000원대까지 55,000원 정도 수준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왜 5만원을 잡았냐면 이 최저점이 2만원인데 상승을 처음 하고 눌렸을 때 이 구간에 돌파하는 구간이 22,000원이었다. 그래서 22,000원에서 77,000원이니까 55,000원 되겠죠. 상승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5만원의 절반 정도가 만약 빠졌다. 대형 봤을 때 러프하게 잡아가지고 5만원을 잡는다면 25,000원은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만원 수준이 되겠죠. 그렇게 놓고 봤는데 기술적으로 0.5가 이 정도 자리가 됐으니 보니까 5만원대가 역전 밴드더라. 기술적인 부분이 이 가격대를 우리가 가리키고 있다는 걸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 2만원대부터 7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이 세력들은 얼마에 가지고 있느냐. 우리 가격 저번에 구해봤잖아요. 근데 하나 이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알아두셔야 될 거는 미래에셋증권은 지금 개인이 사고 있고 외국인이 많이 파는 걸로 한 달 동안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의 가격이 주포의 가격이라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끌고 온 사람들의 평균 단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평균 단가라고 볼 때 지금 2월 6일부터 이렇게 주요한 가격대를 정해놓고 봤을 때 최근에 2월 6일이 어딘가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올라오는 가격대를 봤을 때 평단가는 67,000원 정도가 된다. 근데 이번에 저점 수준에서는 그 가격을 깨버렸고 아래쪽에 봤을 때 이제 5만원대 그러니까 6만원대를 살짝 깨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이런 그림으로 볼 때 현재 주포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관 외국인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은 이 파동의 가격은 현재 좀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밴드 구간에서 5만원 구간에 오면 일단 매수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좀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 목표가 10만원대가 이제 돌파하는 과정을 갈 때 이 구간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지수랑도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 유지선을 깨면 안 돼요. 제 매매 기법은 이 유지선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고가를 어떻게 됐어요? 유지선을 횡보로 만들어 놓고 그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박스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스권에서는 보통 이런 선이 가운데를 관통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 위아래 주가가 움직입니다.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이 선의 위에 그가 계속 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하락할 때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 수준과 고점 수준을 돌파하는 구간이 아니고 지금은 정책이 방향성이 없는 시기다. 이 없는 시기일 경우에는 유지선을 깨고 나서 없는 시기에는 시간을 들이거나 혹은 가격대가 빠지는 두 가지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가격 조정이라든지 주가가 빠지는 걸 가격 조정이라고 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기거나 별로 변동성이 없이 계속 시간만 보내는 이거를 기간 조정이라고 하고 이걸 가격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방향성으로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는 타점은 지금 이 역전 밴드가 올라오거나 혹은 이 가격대가 빠져가지고 역전 밴드에 오거나 하면은 우리가 타점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수 이야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상승하던 주가가 유지선 한번 깰 때 특히 급등하던 주가가 그러면 우리가 지수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서 좀 잘 맞아 떨어질 겁니다. 이제 급등을 하고 나서 유지선을 깼어요. 회복을 아직 못하고 있죠. 그러면 코스피는 이런데 미래에셋증권을 보면은 지금 아직 빨간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 대비 강한 종목이라는 걸 우리는 평가할 수 있고 또 유지선이 이런 식에서 올라왔을 때 급등이 나오다가 유지선을 버티고 나면 반등이 나왔죠. 근데 깨졌어요. 깨지고 나서 옆으로 기니까 어떻습니까? 아래쪽에 다시 좀 밀리는 이런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점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신고가를 내야 되는데 신고가 내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할 필요 없는 상황이고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가가 나왔을 때 한 번씩 보면은 유지선이 깨죠. 깨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회복이 빨리 되거나 이런 구간에서 봐도 깨고 나면은 이런 기간을 겪게 되고 여기서는 유지선 깼다가 고점을 못 높이니까 이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의 옛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 매수를 접근했을 때 어땠나요?
미래에셋증권 매수를 접근했을 때랑 또 매도 타점을 제가 드렸을 때 영상을 보시면 이 상승의 사이클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고 지금은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실 건데 하나씩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대해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가에 붙여주는 모습. 채턴상으로는 거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막바지 그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죠. 신년에 계좌에 깔고 가야 하는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1월 초에 말씀드렸고 최근에 지금 제가 매도 타점도 잡아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시장 부분이 지금 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폭이 첫 조정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들어올리다가 오늘 첫 조정이기 때문에 이 파동이 생각보다 좀 길게 나올 수 있다. 움직이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종목들은 아무래도 하락에 대한 영향성이 좀 클 수 있고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사실 좀 않을 것 같아 해가지고 관리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쟁을 그래도 많이 겪어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죠.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타점 드린 거잖아요. 영상으로 말씀드렸듯이 타점 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 미래에셋증권은 사실 변동폭이 그렇게 크게 약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을 역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기간 조정은 드릴 수 있고 그 기간 조정에 우리가 뉴스 하나에 웃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기다려보면 좀 더 싸게 사거나 물량을 추가하거나 혹은 그 타점이 왔을 때 제가 또 이렇게 타점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미래에셋증권 위로 좀 올라오면 관리를 하고 아래쪽에 오면 담아가는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보자라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 여러분들 크게 먹을 시장이 아니고 매매를 해야 되는 트레이딩 시기라는 이야기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못 먹고 빠지는 수익이 중요한 거지 손절하는 거는 내가 정해놓은 손실 이상 보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은 올라갔다 내가 더 먹겠다고 버티다가 못 먹는 게 많은데 이런 구간도 우리가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 잘 되셨죠, 여러분들? 오늘 잘 따라오셨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설명들 드리고 매수할 때는 매수하자고 또 말씀을 여기서부터 드리고 또 매도할 때는 매도 타점 드리잖아요. 혹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만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매도 매수 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하락 구간에서 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시장의 주도주를 저점에서 첫 번째 기회를 어떤 식으로 가져왔는지 급락시 역전 매매 기법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 그리고 제 필살기 전세 역전 매매 기법 이 역전 밴드에서 매수를 하고 유지선까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종목 선정, 예시화 확인, 증명까지 해가지고 오늘 이 두 가지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시장이 엄청나게 과열되었다가 급하게 떨어지는 이슈가 형성되고 나서 급락이 떨어진다면 단기적으로 오늘처럼 급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반등은 굉장히 깊을 수 있고 반등 폭도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찾아뵈서 일단 다음번에도 여러분들 이런 방향성이 있다면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급반등 최우선 종목을 먼저 골라놓고 지수 반등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첫 번째는 종목을 선택해야 되겠죠. 종목 선택은 무조건 주도 섹터 지금 시장 올라갈 때 가장 강했던 종목들 거기다가 탄력도 올라가는 폭이 하루에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었다면 상한가를 종목 주도 섹터 내에서 가장 강했던 탄력을 가졌던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고 시총이 큰 종목을 선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깨고 내려와서 976을 찍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2시 35분에서 좀 지나는 거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5000포인트, 51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반전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코스피가 지금 역전 밴드 끝털이 좀 와가지고 아래 검은 선이 달랑말랑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역전 밴드를 깨고 확 내려와 버렸는데 일단 1000포인트를 깨는 구간에서 976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점에서 라운드 피겨의 지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지수는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종목들 처음에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나솔루션, 미래에셋증권, 에코프로, SPG, 현대오토웨버까지 최근에 가장 주도한 섹터줄 중에
가장 강했던 종목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매수 접근을 하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등을 노리는 코스닥 1000포인트와 그리고 코스피 5000포인트 구간에서 노리는 부분으로 볼 때 현대오프테어웨버는 지금 35만 7천 원이 저가로 형성되고 있는데 이 자리 구간에서 일단 분할 매수하는 부분들로 체크를 해보다가 탄력이 나오면서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좀 더 사는 식으로 2번 정도 나눠가지고 접근을 하면 됩니다. 손절폭 같은 경우 좀 짧게 잡고 접근을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17만 2천 원인데 17만 5천 원 구간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80만 원대, 85만 원대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지수와 함께 5만 6천 원 지금 찍고 나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구간이 지금 타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에코프로가 지금 봤을 때 14만 원을 깨고 밀려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13만 3,500원에서 타점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녁 때나 볼 수 있겠지만 급반등 최우선 종목들을 앞으로 여러분 급하게 올라가는 시장뿐만이 아니라 급등했던 종목들이 중요한 라운드 피겨라든지 내가 원래 매수하는 원칙에 있는 기점에 오는 구간이라면 매수 접근을 해가지고 그 방향성이 맞다면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 확률이 높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한번 보시라고 오늘 기법이라고 보시면 기법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구독자분들께 문자로 매수 타점 보내드리고 그리고 영상 녹화한 부분입니다. 오늘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대비 14% 조금 올라오고 있고 분차트로 보면 우리가 확실해지겠죠. 어제 제가 점심시간 구간에서 타점 보내드리고 나서 오늘 20만원 구간까지 가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87만원대 정도 수준에서 지금 100만원대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거 화살표 안 바꿔도 될 것 같죠? 하나솔루션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어제 4만원 구간, 미래에셋증권 5만 6천원대 찍고 5만 7천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6만 9천원 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말할 거 없고요. 삼성전기, 그리고 SPG, 현대오토웨버 이런 식으로 급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단기적인 기준에서 이렇게 추세가 좋았을 때 급하게 밀리는 경우, 이게 펀더멘탈이나 무슨 이슈가 있어서 밀리는 게 아니고 대외 악재 일시적인 부분 때문에 올라온다면 이런 구간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게 시장뿐만 아니고 개별 종목이 엄청나게 강했던 종목도 순간적으로 수급 악화 때문에 밀리게 되면 타점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내가 만약 고점에 물린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추가 매수 한 번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포인트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공부해 본다면 이 시간 물려 있어가지고 매수 단가 기다리면서 있다가 또 다시 밀려 내려오면 한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악재에 대해서 대응을 해가지고 철저히 올라올 때 털고 나오거나 일단 빠져나오고 다시 본다면 그만큼의 시간과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내 계좌의 리스크는 줄이고 계좌를 불려나가야 된다. 게다가 이번 급락의 대응을 우리가 누구보다 또 잘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로 단기간에 또 계좌를 불려나가는 거죠. 이런 긴박한 시기에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타점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어서 바로 매매 기법 설명드릴게요.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닝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퓨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들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아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 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